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저께 많이 나왔던 렙틴 저항성과 그렐린에 대한 호르몬에 관한 걸 읽어줄게. 일단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61페이지 덜 먹고 운동하라는 다이어트 상식은 틀렸다. 왜 살이 찔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대답은 한결같다. 그야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요. 일반적인 대답인 거지.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살이 찌는 건 맞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어서 혹은 운동을 안 해서라고 한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저칼로리 식단으로 적게 먹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운동하면 해결된다. 살을 빼는 게 이렇게 쉽다면 비만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 것이고, 하지만 새해가 되면 여전히 담배를 끊겠다, 살을 빼겠다는 결심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과거에 비해 흡연 인구는 크게 줄었고 지금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비만 인구는 반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과 고도 비만의 증가가 가파르다. 왜일까? 비만의 원인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 그러니 해법대로 해도 살이 빠질 리 없다. 중요한 부분이야. 비만의 원인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많이 먹고 적게 운동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원인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어. 자, 고혈압의 원인을 짜게 먹어서라고 규정하면 해법은 쉽다. 싱겁게 먹으면 된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하는 건 맞지만 싱겁게 먹는다고 누구나 혈압이 떨어지진 않는다. 고혈압의 90%는 원인을 잘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 나이,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잘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비만은 어떨까?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누구나 살이 찔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살이 찔까?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살찌고 싶어 많이 먹어도 죽어라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의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비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과식, 폭식,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는 비만을 잘 일으키는 위험 인자일 뿐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깨야 할 것은 일반인의 상식만이 아니다. 매일 필요한 열량보다 500칼로리 줄인 저칼로리 식단과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여 일주일에 0.5kg 정도의 속도로 체중 감량을 시행하고 3에서 6개월이 지나도 초기 체중의 10%를 감량하지 못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야. 의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비만 치료법이다. 지금 말한 거 500칼로리를 줄인 저칼로리 식단과 주 5회 이상의 30분 운동, 일주일에 0.5kg씩 체중 감량하고 6개월 정도를 시행하는 거. 이게 기존의 의학 교과서에 있는 비만 치료법이래. 장담하건대 이렇게 적게 먹고 운동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다. 100% 실패다. 적게 먹고 운동하라가 다이어트의 대원칙이 된 것은 벌써 수십 년 전이다. 나는 30년 가까이 비만 치료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법을 수정하고 있다. 3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이 다르다. 10년 전도 다르고 5년 전도 다르다. 사는 환경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비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몇십 년 전부터 변함없이 내려오는 치료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곳곳에 비만 클리닉이 넘치고 동네마다 헬스클럽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비만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다. 자,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났다.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20세 때 체중을 기억하는가? 당시에는 친구들과 놀면서 분식집에서 라면과 떡볶이를 폭풍 흡입하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감자탕집에서 해장을 하거나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바로 자기도 했다. 그래도 지금처럼 살이 찌지 않았다. 굉장한 공감이지? 10년 전 당신의 체중은 어떠했는가? 5년 전은? 예전보다 체중이 늘었나? 그러면 10년 전, 5년 전과 비교해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많이 먹고 있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와 지금 내가 먹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보다 더 먹지 않는데도 꾸준히 살이 찌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럼 덜 움직이고 있을까? 그럴 수는 있다.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게까지 살이 찌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몸에 점점 더 지방이 쌓여만 갈까? 왜 덜 먹고 운동해도 지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걸까? 자, 이유, 체중의 설정값이 올라갔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체온을 1도 낮추고 싶다 혹은 1도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절할 순 없다.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추운 곳에서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에서 열을 만들고 더운 곳에서는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땀을 배출해 체온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우리 몸은 알아서 체온을 36.5도 유지한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체중도 마찬가지다. 체중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 평상시 칼로리를 따져 먹지 않아도 늘 체중이 일정하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는다. 외식이나 회식을 하느라 과식하기도 하고 바쁘면 끼니를 거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다.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체중이 체온과 다른 점은 체온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정한 반면 체중은 사람마다 설정값이 다르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 번 정해진 체중의 설정값은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20세에 만들어진 체중의 설정값이 평생 유지되면 좋겠지만 잘 유지되던 설정값이 언제부턴가 상향 조정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중이 늘어난다. 체중과 체지방이 계속 늘어나는 건 체중의 설정값, 이거를 세트 포인트라고 말해. 이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이 한도 없이 늘어난다는 거야. 내 몸의 체중과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해지는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체중의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고 그 결과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평소와 비슷하게 먹었는데 배가 차지 않아 더 먹게 되거나 늦은 밤 허기가 져서 야식을 찾게 되는 건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꼭 기억해야 돼. 평소와 비슷하게 먹었는데 배가 차지 않아서 더 먹게 되거나 늦은 밤 허기가 져서 야식을 찾게 되는 건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내가 의지력이 약해지고 식탐이 생겨서 먹는 게 아니다. 문제는 세트 포인트는 상향 조정되기는 쉬워도 올라간 세트 포인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체중이 올라가는 건 쉽지만 떨어지는 건 쉽지 않지. 그걸 말하는 거야. 한번 설정된 체중은 올리긴 쉬워도 내리긴 어렵다.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살을 빼겠다고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체지방을 잃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많이 먹도록 식욕을 부추긴다. 그럼에도 나의 의지력으로 배고픔을 끝까지 참아내면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데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려 에너지를 아끼려 든다. 이와 함께 무력감, 기운 없음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돼서 덜 움직이게 만든다. 체지방 소모를 최대한 줄이려는 궁여지책이다. 결코 당신이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기를. 나는 비만 환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물속에서 잠수하는 일과 비교해서 말한다. 인간은 물속에서 아무리 숨을 참고 버티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더 버티다가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온다. 참고 참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참았던 숨을 몰아쉰다. 아무리 굶으려고 버텨도 3일을 못 넘긴다. 결국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비만이 되는 이유는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가 아니다.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나서 지방을 잘 쓰던 몸이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으로 바뀌면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된다.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먹고 안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식욕을 돋궈서 더 먹게 한다. 동시에 지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짜 피로감을 내보내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 자꾸 앉거나 눕고 싶다. 이 같은 본능적인 시스템을 내 의지로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의지력을 불태워도 우리 몸은 상향 조정된 세트 포인트까지 체지방이 도달해야 한다는 조절 시스템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 망가진 조절 시스템을 되돌리지 않으면 체지방을 빼낼 수 없다. 중요한 거야. 망가진 조절 시스템을 되돌려야지만 체지방을 뺄 수 있다는 거.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몸이 망가진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고치려고 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랐을 때 급한 대로 타이레놀을 먹이면 열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독감이 치료된 건 아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언제든 열은 다시 올라간다.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해야 한다. 그런데 타미플루 대신 타이레놀만 처방하면서 다시 열이 올라 찾아가면 난 제대로 치료했는데 당신이 잘못했다며 적반하장으로 환자를 혼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적게 먹고 운동하라는 처방대로 처음에 살을 뺐다가 이후 다시 체중이 늘어난 것을 두고 당신이 식탐이 많고 게을러서 다시 살이 찐 것이라고 우기는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많다는 얘기다. 살이 찐 이유는 게으르고 식탐이 있어서가 아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망가진 내 몸의 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려는 증상을 원인으로 잘못 진단해서 잘못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를 복용해도 원하는 만큼 체중이 쭉쭉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